자,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공주의 성령인가 귀신의 도끼 귀부로 다듬었는가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네. 구태여서 육각형 육면은 무엇을 형상화시켰는가, 상토했던 거 형상화했던가라고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고성을 저만치 두고, 이제 고성은 지명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고성을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갔습니다. 삼일포를 찾아갔더니 단서가 완연하대요. 자, 삼일포에 가면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붉은 글씨로 영랑, 도남, 석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삼일포에 가면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붉은 글씨로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영랑은 그 신라의 화랑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삼일포에 가면 이런 바위가 있고 붉은 글씨로 영남도 남석행이 적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붉은 글씨가 바로 단서입니다. 단서. 하지만 뭐 그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건 아주 옛날 얘기겠죠. 그래서 단서, 붉은 글씨, 영랑도 남석행이라는 단서는 완연 분명한데 사선, 네 명의 신선, 영랑의 무리를 말합니다. 신라 시대 화랑이죠. 영랑의 무리 네 명의 신선 어디 갔을까? 여기서 4일을 머무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을까? 선유담에 갔을까? 영랑호에 갔을까? 이겁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을까? 천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을까? 자, 영랑의 무리, 화랑은 이제 그 자연을 유랑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이제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화 100곳이죠.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 낙산 동반으로 낙산사의 동쪽 언덕이란 뜻입니다. 낙산의 동쪽 언덕. 여기 뭐가 유명합니까? 일출이 유명합니다. 일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출을 보려고 하는 거죠. 낙산 동쪽 언덕에 의상대에 올라 앉았어요. 의상대에 올라 앉아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일출을 보면 해가 이렇게 떴다가요. 이러면 옆에 이제 어떤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죠. 스물스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뜨죠. 해수면과 살짝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이렇게 환하게 뜨겠죠. 그 부분을 이제 이 세 줄에 묘사를 한 겁니다. 해가 뜨는 그 과정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우는 어떤 상서로운 구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해가 뜨는 과정이죠. 상운이 피어오르는 것 같고요. 육용, 6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이 부분이고요. 바다를 떠난다라는 건 이 부분이 되겠죠.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천중에 치뜬다. 이 부분이 되겠죠. 하늘에 치뜨니 천중에 치뜨니 호발, 머리카락입니다. 호발을 헤아릴 정도로 밝다 이거죠. 밝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자, 여기 멸구름은요, 녀다는 이제 지나가다, 가다, 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녀다. 멸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해는 뭐를 상징합니까? 여기서는 임금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임금. 자, 임금을 상징할 텐데, 그러면 지나가는 구름은 여기서 뭐를 의미합니까? 간신배를 의미할 겁니다. 간신배를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름이 해를 가리울 수 있겠죠. 이렇게 가리우면. 안 되겠죠? 그게 정철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해를 가리울까가. 자, 아마도 지나가는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이런 뜻입니다. 뭐가? 해 근처에 지나가는 구름이 이 해를 가릴까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 간신배죠.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자, 그런데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말은 사실 정철이 한 말은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계속 나오죠. 이백이 한 말입니다. 이백.
시의 신선 200이 쓴 식구 중에 하나예요. 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0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아마도 네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0은 죽었죠.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네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시선 200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아있느냐. 해타가 바로 뭘까요? 그럼 바로 이 아마도 네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라는 구절입니다. 자, 해타라는 건 유명한 구절을 말합니다. 식구를 여기서는 아마도 네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가 바로 해타입니다. 자, 천지간의 장한 기별 소식이 자세히도 할시어이고 자세히도 적혀 있구나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자, 사양현산의 철쭉은 이제 철쭉꽃입니다. 사양현산은 해질 무렵의 산이에요. 해질 무렵의 현산에 철쭉 밭을 무늬바라 잇따라 밟아가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우계주륜이 경포대로 내려간대요. 경포로. 우계주륜은 이제 신선들이 타는 수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마가 되겠죠. 우계주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간답니다. 경포. 자, 여기서 말하는 경포는 강릉 옆에 있는 이제 강릉 바다 앞에 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호수. 경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경포 호수를 묘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호수가 굉장히 잔잔합니다. 마치 그 얼음 비단을 심리 비만, 심리나 되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시 다려놓은 것 같다는 거죠. 다리미로 다리고 다시 다려놓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잔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호수는 잔잔하고요. 당송 우른 속에 실카장은 실컷입니다. 실컷 뻗어 있다. 당송은 큰 소나무가 울창하게 실컷 뻗어 있다는 거죠.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 호수가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결도 자도졌사. 물결도 잔잔하고요. 자,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맑다는 거죠. 그만큼 깨끗하고 잔잔하다는 겁니다. 자, 고주에라마야. 고주에라마는 이제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자 위에 올라가니.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강문교 넘은 곁에가 강문교라는 다리 넘어서 바로 옆에 대양이 거기 있다는 거죠. 대양, 큰 바다. 강릉 앞바다가 되겠죠. 동해 바다가 될 겁니다. 동해 바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한 2분의 1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포 호수와 그 앞에 바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하구나 이 기상. 경포 호수의 그 조용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활원은 넓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넓잖아요. 활원하고나 저 경계, 바다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동해 바다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고사가 나옵니다. 이 홍장고사인데요. 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홍장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과 그 다음에 이제 박신이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 경포 호수를 둘러싸고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경포 호수는 굉장히 잔잔하죠. 그래서 이 홍장의 고사, 홍장의 이야기가 참 야단스럽다고 할 것 같다. 헌사타는 야단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그 호수의 조용함과 이 홍장고사의 이야기가 좀 대비되어 있죠. 홍장고사가 야단스럽다 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줄 있습니다. 요 세 줄. 자, 요 세 줄은 이제 이 사람이 관찰사잖아요. 관찰사로서의 명을 받고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여기 동해바다까지 왔는데 자기 자신이 관찰사로서의 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릉 대도는요, 강릉의 대도호,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의 풍속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절, 효, 정, 문이라고 되어 있죠. 절, 효, 정, 문입니다.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는 문이 절효, 정문입니다. 이것들이 고을고을에 뻗어 있고요. 널려 있고요. 그 다음 비옥가봉은 어떤 집이냐면
그 벼슬을 줄 만한 집들입니다. 벼슬을 질 만한 집들이 이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강릉 지방의 어떤 그 풍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절, 효, 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벼슬을 줄 만한 집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 정치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죽서루로 갑니다. 죽서루. 자, 진주관 죽서루 50천 내리는 물이 50천 내린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진주관 죽서루가 이렇게 위에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50천이에요. 자, 이 50천인데 그 뒤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태백산이 있는데 자, 태백산이 있으면 이 태백산의 그림자가 물에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정철은 뭐라 그랬어요? 뭐만 보기만 하면 임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이거죠. 가득하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진주관 죽서루에 50척 흘러내리는 물을 봤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태백산의 그림자가 담겨 있잖아요. 자,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임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진주관 죽서루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자, 동해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차라리 한강의 목명 남산입니다. 한강입니다. 남산. 누구 살죠? 임금 살죠? 예,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내적 갈등 부분입니다. 내적 갈등. 자, 어떤 내적 갈등이 있냐면요. 자기는 관찰사로서 명을 받아서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관직으로서. 자,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금강산도 유랑하고 동해바다도 보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고 있지만 자기는 더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정은 유한하고 왕정은 이제 관원으로서의 어떤 임무가 있고 근데 풍경은 못쓸미니 풍경은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싫지가 않아요. 볼수록 좋아요. 자, 유회도 하도하샤 많다는 뜻입니다. 유회는 어떤 회포, 마음 이런 거고요. 객수는 나그네의 시름, 걱정 이런 겁니다. 자, 유회도 생각도 많고요. 객수는 둘 데가 없다. 나그네의 어떤 근심, 시름은 달랠 길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선사는 신선들이 타는 뗏목입니다. 선사를 띄워서 두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러 단월에 머무를까? 자, 여기까지 우선 끊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망향정에 갑니다. 망향정. 천근, 하늘의 근원, 하늘의 끝을 못 보고 망향정에 올라갔습니다. 자, 망향정에 올라갔더니 그 앞에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쳐옵니다. 그 파도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끝을 못 보고 망향정에 올라 이제 보는 거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파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해요? 첫 번째, 가득 노한 고래를 누가 놀래켰는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다라고 했죠. 우리 고래 보면 물줄기를 쫙쫙 뿜어내죠. 자,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뿜어내는 어떤 이제 물살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것 같아요. 자, 가득 노한 고래를 누가 놀래켰는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굴고요. 은으로 만든 산을 꺾어서 육합 온 세상에 흘러내리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하늘이죠. 지금 5월달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일까? 원래 눈은 겨울에 내리잖아요. 근데 5월 하늘에 백설이 무슨 일일까? 자, 여기서 백설은 어떤 물보라 같은 겁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물보라. 그걸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은 덫은 잠깐 사이에. 여기서 파도가 막 쳤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용해집니다. 잠깐 사이에 밤이 돼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자, 부상지척에서 명어를 기다립니다. 부상지척은 해 뜨는 곳이 가까운 곳이라는 곳이 뜻이고요. 부상 해 뜨는 곳, 가까운 곳에서 명월, 달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자, 서광천당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서광천당은 천길이나 되는 어떤 빗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광천당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자, 지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렴은요,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입구 쪽에 그 발 달려 있어요. 실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구슬 꿰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렴이라고 합니다. 주렴. 자, 구슬을 꿰 만든 발입니다. 주렴을 곧해 걷고 다시 걷어 올리고요. 옥계는 계단입니다. 계단을 쓸면서 계명성은 샛별이에요. 샛별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 고쳐 앉아, 꼿꼿이 앉아 바라봤더니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백년화 한 가지는 달빛이겠죠. 달빛. 백년화 한 가지는 달빛인 겁니다. 자, 계명성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봤더니 백년화 한 가지 달빛을 누가 보내셨을까? 자, 임금께서 보내주셨겠죠. 자,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선정의 포부입니다. 선정, 선한 정치, 좋은 정치의 다짐입니다. 자, 뉘화주, 신선들이 마시는 술을 뉘화주라고 해요. 뉘화주를 가득 부어 달달어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을 묻자고 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까지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파트. 꿈이고요. 꿈 속에서 이제 그 신선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때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내적 갈등. 그래서 더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 그런데 간원으로서의 여정의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꿈속에서 신선을 만남으로써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자, 한번 볼게요.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들었습니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선입니다.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이제 정철이겠죠. 정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선이.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 신선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상계 하늘나라의 진선이었다. 신선이었다. 진짜 신선이었다. 자, 그런데 신선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황정경이라는 책인데 이 황정경이라는 책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 읽다가요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요 지상으로 추방당하는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책이죠. 자, 그대를 내가 모르랴. 넌 상계의 진선이었는데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 그릇 읽어서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고 있느냐. 잠시 가지 말고 적은 덧, 잠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술 한 잔 먹어봐라 하면서 술을 줍니다. 자, 보시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북두성은 북두칠성이에요. 국자 모양이죠? 네,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국자 모양이죠? 이걸로요, 창해수를 바닷물이죠. 이거 부어서 이거를 술처럼 먹는 거죠. 자기가 먹고 나를 먹여요. 서너 잔 먹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화풍이 습습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은근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를 축혀듭니다. 아우 시원하겠죠. 네, 기분도 아주 상큼할 겁니다. 9만리 하늘 당공을 적이면 잠깐이면 날아가겠다. 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 거죠.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눠줘서 원망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 여기가 이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 뭐가 되면 갈등 해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은 선공후사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고 공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 수를 가져다가요, 사해, 온 세상이 고루 나누어져서 억만창생,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선공이죠. 먼저 공적인 일, 사람들, 다 타인에 대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제서 다시 만나, 곧이어 만나,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 이거는 개인적인 즐거움이죠. 후사. 이러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선공, 후사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자, 말을 마치고 학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에 피리 소리, 옥소 소리, 피리 소리 어젠가 그젠가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 있죠. 끝인줄 어찌할리. 명월이 임금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천산만나 온 세상 곳곳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닌데 꽤 길죠. 길지만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온라인 클래스에 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못 보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외대 일침이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해놨습니다. 외대 일침 검색하시면 이제 요 강의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 이제 이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